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 많은 분들이 네. 본인이 타고난 운, 또 다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복이 다 있는데 네. 그때 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요. 네. 태어날 때부터 네. 금수저가 있어요. 아, 사주에도. 그쵸. 네. 네. 타고날 때부터 이게 재물운을 아주 안고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띠별로 다 있습니다. 아, 띠별로요? 네.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잖아요. 네. 그러면 이 12띠가 있는데요. 이 12띠에 어떤 띠는 무슨 달에 태어난 띠가 좋고, 어떤 띠는 무슨 달에 태어난 또 사람이 좋고, 이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 재물운을 강하게 안고 태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사람과 사람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뭘 해도 친구를 사귀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고,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사람과 사람이고, 그렇죠. 내가 무슨 동업을 해도 사업을 해도 사람과 사람이고, 모든 게 사람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물론 내가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에 누가 내 주위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내가 더 잘 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더 못 살 수도 있고, 아. 그런 게 정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 나에게 주위에 접해지는 모든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이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지만 그래도 내가 나보다 운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운기도 상승하는 거고, 그리고 내 반려자, 예를 들면 결혼을 하더라도요, 나는 이 정도인데 내가 결혼할 상대자가 나보다 운이 좋으면 그 운을 또 받아서 살거든요. 네. 또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낳을 때 무슨 띠에 몇 월생이 좋은지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몇 월생에 낳으면 그 애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돈으로는 금수저를 못 물려주지만 네. 운기, 사주로는 금수저를 물려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애로 인해서 나도 복을 받아요. 복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집안이 흥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나는 이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띠에 따라서 무슨 달에 태어났는지, 무슨 달의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가 돼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태어날 때부터 이 금수저를 안고 태어나는 이 재물복을 떠안고 태어나는 각 띠마다 한 달씩이 있거든요. 네. 몇 월생이 있는지 제가 오늘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아, 네, 선생님.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네. 쥐띠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선생님. 자축인묘 뭐 이렇게 나가니까 아, 네. 쥐띠부터 한번 알기 쉽게 네. 해볼까 해요. 아, 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다 네. 개개인의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년월일의 사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 맞고요. 하지만 극단적인 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띠, 뭐 호랑이띠, 용띠 이런 분들은요, 네. 극단적으로 이 달에 태어났어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달에 태어났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띠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이 사람이 나에게 금전운으로 도움이 될지, 나한테 이렇게 해를 입힐지 이 정도를 알고 또 더 세세하게 들어가려면 그 사람 사주가 있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선생님. 쥐띠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네. 음력 생일입니다. 쥐띠 분들은요, 음력 7월생들이 좋으세요. 아, 네. 네.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쥐띠 분들은 음력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 재물운을 떠안고 태어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은 소띠가 되겠죠. 네. 소띠는 6월에 태어나신 분들. 음력입니다. 음력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재물운을 복을 떠안고 태어나신 분들이세요. 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 식복, 먹을 복, 뭐 받을 복 다 있고요. 네. 부모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고 일복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을 다 갖고 있는 소띠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호랑이띠. 호랑이띠요. 네. 호랑이띠 분들은요, 음력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좋습니다. 아. 네. 음력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도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네. 그 생년월일을 또 다 봐야 되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음력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좋고요. 다음은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음력 4월생들이 좋습니다. 네. 네, 음력 4월생 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끼띠 분들이 만약에 뭐 쥐띠 분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쥐띠 분들 아까 7월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7월생 분들 찾으시면 됩니다. 네. 네, 소띠 분들 찾으시려면 음력 6월생 분들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기를 낳는다. 그럼 소띠에 낳는다. 음력 6월생에 낳으시면 좋습니다. 네. 날짜까지 더 맞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토끼띠 분들 음력 4월생으로 낳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맞춰서 자녀를 낳든 내가 결혼할 상대자를 찾든 사업 파트너가 됐든 이렇게 잘 보시고 찾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용띠 분들이에요. 네. 용띠 분들은 음력 3월생 분들이 좋습니다. 아. 3월생 분들이요, 천운을 갖고 태어나세요. 아. 네, 3월생 분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네. 네, 뭐 용띠 분들 다른 월생 분들도 좋은 월생 있으세요. 네. 다른 달도 있으신데 특히나 용띠 분들은 3월생은 정말 끝판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월생들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뱀띠 분들. 뱀띠 분들은요, 음력 2월생 분들이 좋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뱀띠 2월생은 뭐, 이렇게 동면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랑 다르게 음력 2월생 분들 좋습니다. 음력 2월생 분들 자녀를 낳더라도 뭐 사업 파트너를 찾더라도 몇 월생이야? 음력 2월생.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음력 2월생 분들 좋으시고요. 말띠 분들도 극과 극을 달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음력 1월생 분들 좋습니다. 아. 근데 1월생 분들이요, 말띠 분들은 참 고집도 세고 좀 뭐랄까 팔자도 세고, 네. 네, 이렇게 큰 띠들이 좀 팔자가 세요. 고집도 네. 세고. 근데 1월생 분들이 좋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말띠 1월생 분들은 재물복은 타고나거든요. 근데 다른 면에서 예를 들면 부부간에 뭐 이런 운이라든지 뭐 자녀 운이라든지 이런 거에선 조금 비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물운이 좋다는 거, 음력 1월생 분들이 재물이, 그 뜻이 이제 1월생 분들이 조금 팔자가 좀 드시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죠. 뭐 둘 다 얻을 순 없잖아요. 돈이 따르면 또 하나 얻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이 있으면 그래도 다른 게 해결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1월생 분들 좋습니다. 그리고 양띠 분들은요,
음력 12월생 분들이 좋습니다. 네. 양띠로 태어나시려면 이왕이면 음력 12월에 태어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누굴 만나더라도 내가 양띠를 누굴 만나더라도 음력 12월생 분들 찾으시면 좀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원숭이띠 분들은요 음력 11월생 분들이 좋습니다. 아. 네, 원숭이띠 분들은 음력 11월생 분들이 좋으시니까 음력 11월생 잘 기억하셨다가 원숭이띠 분들 구하실 때는 또 음력 11월생. 네. 그 다음에는 닭띠 분들입니다. 닭띠 분들은요 음력 10월생 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음력 10월생. 네, 닭띠 분들은요 소띠도 마찬가지고 원숭이도 마찬가지고 용도 마찬가지고 뭐 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닭띠 분들도 조상님 많이 섬겨야지 잘 돼요. 네. 조상님을 많이 섬겨야 자기 운이 풀린다. 음. 그렇지만 닭띠 분들 음력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50점 이상 먹고 들어간다. 좋은 운을 갖고 태어난다. 금수저, 재물운을 갖고 태어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개띠분들은요 가을에 9월에 음력 9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참 좋습니다. 네. 9월생 분들 뭐 더할 나위 없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띠분들 9월생 분들 옆에 계시면은 운기 상승 같이 되고요. 좋은 일들이 많이 좋은 운의 흐름이 있어야 내일도 잘 되는 거거든요. 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내일이 잘 되는 거니까 이런 분들을 옆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돼지띠 분들인데요. 돼지띠 분들은 한여름에 태어난 음력 8월생 분들이 좋습니다. 네, 음력 8월생 분들도 천복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돼지띠 분들 뭐 음력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먹을 복, 뭐 식복, 뭐 받을 복, 뭐 다 있습니다. 네. 제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을 다 갖고 계시니까요. 음력 8월생 돼지띠 분들 옆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반려자를 구하실더라도 음력 8월생의 돼지띠 분들 또 이제 뭐 생년월일까지 자세히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50점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음력 8월생 분들 찾으시면 참 많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선생님. 자기가 태어난 달이 뭐 그닥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지인분들을 잘 이렇게 만나서 그렇죠. 좋은 달에 태어나신 분들을 주변에 두면 네. 같이 운기 상승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너무 아주 유용한 팁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많은 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물론 뭐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부자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도 운기를 받아서 그렇죠. 좀 이렇게 쉽게 네.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다 태어난 네. 날이 다르고 시가 다르고 네. 조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주팔자래도 어떤 사람은 거지로 살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조상이 달라서 그래요. 조상이 달라서요. 네. 그래서 생년월일이 아무리 내가 대통령과 같더라도 아니면 뭐 어느 기업의 회장과 같더라도 네. 왜 나는 이럴까? 그냥 간단합니다. 조상님이 틀리세요. 네. 네. 조상님이 틀리기 때문에 그 조상의 내력으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어느 한 부분에 네. 재능이 있고 뭐 이런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다 그 조상, 윗대 조상의 그 줄력에 의해서 내력에 의해서 내가 그 DNA를 받아서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게 참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타고난 사주에 따라서 인생은 대부분이 결정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소한 거라도 하나씩 또 이렇게 밟아 나가다 보면
또 좋게 운기가 흐름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안의 뭐 인테리어도 바꾸고 내 환경도 좀 바꿔가면서 그리고 내 몸가짐도 좀 바꿔가면서 언행도 바꿔가면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절로 부자 되는 법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 네, 선생님. 기대가 큽니다. 네. 첫 번째로요.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 하면서 얼마나 돈을 귀하게 지금까지 여기셨나요? 귀하게 다루셨나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보면은 돈을 막 다루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좀 가슴이 철렁해요. 왜 저렇게 관리를 할까? 돈이 많아서 돈 셀 시간도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하지만요, 그 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더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돈 관리를 잘못하면.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돈에 대한 소중함이고요. 이 돈을, 지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귀하게, 한 장을 쓰더라도 귀하게,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해야 되고요. 네. 그런 정리정돈의 방법에 의해서도 내가 돈의 기운이 따라 붙는다고 하죠. 네. 돈대감이 돈이 돈을 또 이렇게 불러들이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제가 좀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지갑이 있죠, 여러분. 네. 지갑에 돈을 이렇게 막 넣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막 뒤죽박죽 넣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돈을 차곡차곡 넣는데요. 뒤에부터 예를 들면 큰 돈부터 뭐 5만 원권, 만 원권, 뭐 5천 원권, 1,000원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넣는 게 좋으시고요.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돈을 지폐를 거꾸로 넣으셔야 돼요. 네. 뒤집어서.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이렇게 그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갑에 위로 이렇게 넣지 말고 얼굴이 이렇게 거꾸로 가게, 네. 뒤집히게 그렇게 해서 그 대신 앞면은 앞면을 보게끔 그렇게 네. 차례대로 5만 원권부터 이렇게 큰 돈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접어서 넣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네. 남자분들은 특히나 반지갑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근데 뒷주머니에 많이 옛날에는 꽂고 다니시는데 요즘에는 뭐 다 가방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네. 남자분들이 꼭 반지갑을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셨는데요. 반지갑 좋지 않습니다. 돈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큰 지갑, 장지갑,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반지갑 안 써요. 네. 장지갑 쓰셔야 되고요. 지갑에는 돈을 조금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갑을 조금 좋은 지갑 있죠. 뭐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좋은 지갑으로 이렇게 해야지 돈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갑에는 조금 돈을 투자를 하시고 그 지갑에 넣는 그런 방법도 이렇게 잘 해서 거꾸로 지폐를 거꾸로 넣어야지 이렇게 박혀갖고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원리가 다 있으니까요. 꼭 명심하셔서 한번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금고가 있죠, 여러분. 네, 집안에 금고 하나씩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없나요?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최근이라고 해도 한 2, 3년 됐는데요. 금고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금고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어요. 근데 금고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네. 안심이 되고 뭔가 이렇게 귀중한 게 그 안에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뭐 출입을 하다 보면은 또 좀 불안할 때도 있는데 금고는 너무 무거우니까 네. 이걸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도둑이 들어도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안심이 되고요. 돈이 있든 없든 그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네. 금고라는 게 사실은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금고에 여러분들 모든 중요한 문서 있으시죠? 네. 예를 들면 서류, 중요한 서류라든지 문서라든지 귀금속,
내가 갖고 있는 귀금속 아니면 일부러라도 금덩이라도 하나 뭐 한돈이 됐든 열돈이 됐든 어떤 귀금속을 넣어놓는 게 좋고요. 네. 금덩어리 24K예요, 여러분. 네. 금덩어리 넣어놓는 게 좋고요. 이런 걸 넣어놓으면요, 운기가 상승을 합니다. 네. 금고 안에서 돈이 돈을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에 현금을 꼭 지폐로 이렇게 아니면 뭐 그 골드바 이런 네. 것도 넣으시면 좋으신 거고, 아니면은 그런 문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약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집에 대한 계약서가 됐든 월세든 전세든 자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중요한 서류는 다 금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러면 점점 이렇게 운기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돈을 자꾸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돈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는 지갑에 보관을 하지만 집에서는 금고에, 금고 얼마 안 하더라고요. 인터넷 네. 보면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뭐 한 뭐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대도 있었나. 아무튼 그런 거 하나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중요한 거는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금고를 사서 아무데나 놓을 순 없잖아요. 네, 그렇겠네요.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따라서도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금고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고는요, 안방에 위치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그 대주가 주무시는 안방에 위치를 하는 게 좋은데, 안방에서도 어딘가에 구석에 놔야 되는데요. 제일 구석이에요. 네. 사면이 있죠. 그럼 어딘가에 구석에 놔야 되는데, 그 방향이 지금은 북서 방향에 놓으셔야 됩니다. 북서 방향이요? 네. 이게요, 2, 3년 후가 되면 이렇게 지금 운기가 조금 이렇게 이동하는 시기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북서 방향으로 보고요. 2, 3년 후면은 방향이 또 바뀌어요, 여러분. 네. 그때 가서 또 방향 말씀해 드릴게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 북서 방향에 그 금고를 위치하도록 하는 게 돈이 점점 불어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요. 네. 그렇게 운기가 상승하게 되니까 꼭 안방에 구석진 자리인데 그게 북서 방향에 위치하도록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여러분들 화분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네. 화분을 사더라도요, 조금 이렇게 좋은 걸 사셔야 되는데, 좋다는 건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운기 상승에 좋은 관엽식물 같은 걸 사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잎이 이렇게 삐죽삐죽한 거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화분에 키가 대주의 키를 넘어서도 좋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허리나 가슴팍 정도 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너무 큰 거 막 멋들어지게 너무 근사해도 그게 사실은 나무가 주인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그 나무의 기운에 눌리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담인데요. 이 얘기가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나무에는 기운이 많이 서리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선앙당도 선앙나무가 있잖아요. 어느 마을이든 옛날에는 마을 입구에 제일 큰 나무에 빌었잖아요. 네. 나무에는 뭔가 많이 깃들어요. 뭔가가 많이, 좋은 것도 깃들고 나쁜 것도 깃들어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라는 재질은 참 좋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건데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 중고 제품 제발 좀 들여오지 마세요. 네. 옷이 됐든 책상이 됐든 나무가 됐든 책장이 됐든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안 되는데요. 이 나무도 안 됩니다. 나무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무서운 재질 중에 하나가 나무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함부로 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관엽식물은 괜찮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관엽식물은 괜찮다. 그래서 잎이 조금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런 벵갈 고무나무 있죠. 네. 그런 건 아니면 그냥 고무나무 있죠. 큰 거. 네, 너무 인도. 널쩍널쩍 좋죠. 그런 거. 아니면 해피트리라든지 뭐 조그만 빨간 열매가 막 달려있는 말량금, 철량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옛날에 한참 유행했죠? 텔레비전 앞에 뭐 그 전파를
막는다고 해서 선인장 많이 놓잖아요. 네. 너무 안 좋아요. 선인장 아. 절대 놓지 마시고요. 제가 어느 편에선가 얘기했는데 행운목 절대 안 좋습니다. 10년 만에 한 번 피는 행운목이 뭐 피면 너무 좋다. 불행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 큰일 나니까요. 행운목은 집에 들이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화분을 들이실 때 그 화분이 밑에 있잖아요. 그 네. 재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음. 재질이 되도록이면 토기로 토기. 만든 이 재질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운기를 저절로 이렇게 부자 되는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어항입니다. 어항이요. 네. 네. 어항도 되고요. 분수도 돼요. 네. 둘 중에 아무거나 한 둘 다 있어도 되는데 뭐 가유불급이라고 하나만 놓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어항이나 분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물이 회전이 돼야 돼요. 아.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고요. 네. 물이 이렇게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 물레방아를 놔서 어항에 물레방아를 달아서 돌리든지 아니면 분수대래도 물레방아가 돌든지 아니면 요즘에 분수대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서 물이 흐르죠. 네. 그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네. 물에 움직임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임이 있는 물레방아나 어항을 하나 설치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설치하는 또 장소가 중요하겠죠. 네. 위치가. 아까 금고의 위치처럼 이 어항이나 이 물레방아 분수대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은 위치가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이요. 네. 네. 웬만하면 이런 거는 거실에 위치하는 게 좋고요. 거실에서도 남서쪽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남서쪽에 위치하도록 하고요. 어항에 여러분들 물고기 넣으시잖아요. 네. 근데 물고기는 6마리가 재물운을 관장하기 때문에요. 6마리를 채우시는 게 좋고요. 한 마리가 죽으면 한 마리 채우시고 또 한 마리 죽으면 또 한 마리 채우시고 2마리 죽으면 2마리. 그래서 6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물고기의 종류가 제각각 달라도 상관없어요. 뭐 구피 한 마리, 뭐 한 마리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6마리 마리수만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재물운을 관장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소금이 있죠, 여러분. 소금이요. 네. 네. 소금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소금은 나쁜 걸 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가 붙는다든지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뭐 무당만 하고 일반인들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해도 무해한 게 소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돈으로도 치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소금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소금 장수였어요. 그래서 네. 배 타고 다니면서 무역으로 소금을 파셔서 돈을 많이 벌으셨던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이 소금이 옛날에는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네. 금덩어리랑 똑같이 그렇게 귀중하게 가치가 있었던 게 소금인데요. 이 소금이 애군액살 부정을 다 걷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하냐? 현관 앞에. 네. 현관 들어와서 신발장 있잖아요. 신발장 안에 두셔도 좋고 뭐 밖에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두셔도 좋고요. 현관 앞에 바로 그 구석에다가 모서리 있는데 구석에다가 이렇게 놓으셔도 되는데 뭐 이런 그것도 이제 토기에 담아 두시면 좋죠. 토기에 담아서 뚜껑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그런 또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뚜껑을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됩니다. 그 대신 뚜껑을 닫든 안 닫든 한 뭐 몇 달이 되면 그게 이제 물기가 생겨서 저절로 이렇게 습기에 의해서 물기가 생겨서 이렇게 좀 이렇게 축축해지거든요. 가라앉거든요. 네. 그러면은 갈아주셔야 돼요. 그건 다 버리고 새 걸로 갈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소금을 넣으시면은 애군액살 들어오는 출입이잖아요. 나가고 들어오는 문에서 좋은 기운도 들어오고 나쁜 기운도 들어오는데 그 나가고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애군액살을 다 소멸해 주고요. 그 부정을 가시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상가집도 다니고 누가 상가집을 다녀온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디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재수가 나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온 부정을 다 묻히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들어오면서 정화가 되는 거죠. 네. 나가면서 정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이렇게 놓는 거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모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청결이에요. 청결이요. 네, 청소하셔야 됩니다. 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게 제일 부자가 되는, 저절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되겠고요. 청결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습기나 곰팡이가 없어야 됩니다. 네. 네, 습기나 곰팡이가 있으면요, 부자가 되지를 못해요. 부잣집 가보세요. 습기나 곰팡이 1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그리고 습기나 곰팡이는 없도록 항상 닦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저절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들, 돈을 불리고 싶으시잖아요. 네. 네. 돈을 불리고 싶으신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저절로 운기가 상승되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어오는 돈을, 내가 100원이 들어오면 50원 쓰고 50원을 쓰고 50원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 돈을 불려야 되는데, 어떻게 불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어떻게 불려서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가 참 중요한데, 개개인의 사주가 다 다르단 말이죠. 사람마다 태어난 연월일시가 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상도 다르고 태어난 연월일시도 다른데, 본인이 태어난 사주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네. 본인에게 맞는 돈 불리는 방법이 있고요. 본인에게 맞는 돈이 불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사주에 따라서,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은 음식 장사를 해야지 돈이 많이 들어와요. 네. 먹는 장사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요, 마른 장사를 해야지 돈이 들어와요. 네. 음식 장사, 이렇게 냄새 나면 안 돼요. 그럼 마른 장사는 뭐냐면 이런 옷이라든지 액세서리, 이런 게 마른 장사잖아요. 네. 이런 거. 어떤 사람은요, 부동산을 해야지 돈이 들어와요. 음식 장사나 뭐 이런 장사를 하면 다 망해. 네. 부동산을 해야지 또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금속 제품이든지 이런 어떤 그런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사람은 기술직, 뭐 여러 가지 자기 사주에 따라서, 다 그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네. 그 사주에 맞추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본인이 알아야 이 돈을 불어나게 할 수 있고, 돈이 불어나서 부자가 되는데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주를 진단을 받으시고 자기한테, 나한테 맞는 직업은 무엇인지, 나한테 맞는 돈 들어오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좀 알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상담 받으시고 그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운 게 어머님들이 막 자녀분들 막 30살 넘고 40살 넘어서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이러시는데요. 그렇게 늦게 하시지 마시고 10대일 때, 20살 전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맞는지 그거를 잘 진단을 하셔야 그쪽으로 가야 인생이 편하고요, 돈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들 좀 짚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이 오늘 알려주신 방법을 몇 가지만 행해도 네. 좋은 운기가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